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 근력을 키우는 시간, 이음나무 스토리텔링입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명리학과 심리학을 연구하며 수많은 중장년의 전환기를 상담해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준비했습니다. 운의 흐름을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놓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팁까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운은 늘 움직입니다. 알면 준비가 되고 모르면 흔들릴 뿐이죠. 혹시 지금 삶이 막히고 몸과 마음이 흔들리며 관계까지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불운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운이 바뀌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흔들림의 순간이 왜 새로운 10년의 관문인지, 운이 바뀔 때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 전조 현상은 무엇인지,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7가지 체감 신호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호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21일 실천 루틴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변곡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실질적인 인생 매뉴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일부 운의 큰 흐름과 교훈기, 흔들릴 때 문이 열린다. 명리학에서는 인생을 60년 한 주기로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0년마다 큰 흐름이 바뀌죠. 이 10년짜리 큰 강물을 대운이라고 부르고 강이 갈라지는 모퉁이, 즉 전환 구간을 교훈기라고 합니다. 교훈기는 대개 혼란으로 시작합니다. 잘 되던 일이 막히고 가까운 관계가 이유 없이 삐걱거리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헛헛해집니다. 많은 분이 이때 끝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구간이야말로 다음 10년의 방향이 정해지는 관문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 감기 몸살이 오듯 운이 바뀌기 직전에도 삶이 크게 흔들립니다. 핵심은 해석입니다. 추락으로 볼지 이동으로 볼지.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사건의 의미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교훈기는 무너짐의 시간이 아니라 재배치의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 2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동네 임대 간판 하나가 바꾼 삶. 50대 초반 전업주부였던 K씨. 남편 사업이 흔들리며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동네 반찬 가게에 임대 간판이 붙었습니다. 그냥 들어가 볼까? 망설이다. 문을 연 순간 그녀의 2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주부로서 손에 익은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진열했지만 첫 달도 둘째 달도 적자였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 달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반찬을 맛본 이웃들이 집밥 같아 좋다며 입소문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반응이 좋아지자 딸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팔아보자. 처음엔 낯설었지만 함께 사진을 찍고 상품 설명을 올리며 도전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게는 동네에서 사랑받는 공간이자 전국으로 반찬을 보내는 작은 온라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둘, 관계가 흔들릴 때의 전조. 40대 후반 늘 예스맨으로 살던 B씨. 어느 날 친한 동료들과의 대화가 유난히 피곤해졌습니다. 예전엔 유머로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상처가 되었죠. 그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하지만 몇 달 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귀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의 불편함이 관계 교체의 신호였어요. 실전 팁, 흔들림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 하나, 관계가 멀어질 때에는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정중하게 거리를 두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다시 만난다. 둘, 낯선 기회가 다가올 때는 처음엔 두렵습니다. 준비도 안 된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실행으로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K씨가 임대 간판을 보고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작은 시도가 흐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셋, 불안이 올라올 땐 이제 끝인가 보다가 아니라 새로운 판이 열리는 신호구나 라고 해석을 바꿔보세요.
해석 하나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미래를 바꿉니다. 교훈기의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재정렬의 시간입니다. 흔들림을 위기가 아닌 신호로 읽는 순간 행동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운이 바뀔 땐 꼭 먼저 힘들어야 하나요? 그래야 대운이 오는 건가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의 전환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교훈기의 초반에 관계가 흔들리고 몸과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이제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표정이 밝아지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면서 괜히 마음이 여유롭네 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먼저 경험하기도 하죠. 즉, 불안과 긍정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전환기의 다른 얼굴입니다. 혼란이 먼저 보이든 희망이 먼저 보이든 공통된 사실은 단 하나. 지금 당신의 운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운이 실제로 좋아질 때 나타나는 또 다른 5가지 전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대운 직전 공통 전조 5가지. 패턴이 달라진다. 인생의 흐름은 계절과 닮아 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은 가까워지고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더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운도 그렇습니다. 큰 흐름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옵니다. 오늘은 그 신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5가지 전조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주변의 피드백이 달라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졌네. 사실 본인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은 가장 먼저 눈치챕니다. 운의 기운이 바뀔 때는 내 안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표정이나 말투 같은 비언어적 신호로 드러납니다. 심리학적 해석을 보면 이를 자동사고의 변화라고 설명합니다. 내면이 긍정적으로 재구성되면 표정과 말투가 바뀌고 타인은 그 미묘한 변화를 곧바로 감지합니다. 실전 팁. 오늘 하루 주변에서 들은 말들을 메모해 보세요. 칭찬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이 늘었다면 당신의 운도 이미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예전 같으면 바로 욱했을 일도 이상하게 요즘은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이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의 특징. 나쁜 운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사고, 질병, 손실처럼 갑작스럽죠. 반면 좋은 운은 서서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차분히 다가옵니다. 실전 팁. 혹시 오늘 사소한 갈등을 그냥 웃으며 넘긴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미 새로운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작게라도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큰 의미가 됩니다. 셋, 대우가 달라진다. 운이 바뀔 때 가장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 건 주변의 태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부탁해야만 움직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먼저 제안해오고 도와주려 합니다. 네트워크 이론에 따르면 사회학에서는 이를 신뢰 자본의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평판과 관계의 신뢰가 어느 순간 기회로 응축되어 터져나오는 것이죠. 실전 팁, 최근에 누군가가 먼저 도움을 제안한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운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회가 찾아올 때는 반드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먼저 전하세요. 그 한마디가 운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넷, 새 인연 귀인이 들어온다.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우연처럼 등장한 사람이 내 삶의 문을 열어줍니다. 운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구현됩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와도 내 곁에 귀인이 없다면 그 운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실제 사례로 앞서 말씀드린 B씨처럼 관계가 흔들린 자리에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귀인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비워야 채워지는 운의 법칙입니다. 실전 팁. 관계가 멀어졌을 때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반드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열어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5.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린다. 마지막 전조는 바로 막혔던 일의 돌파입니다.
몇 년간 해결 안 되던 문제가 의외로 작은 계기로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래 무더기 이론. 과학에서는 이를 임계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모래성을 쌓을 때 작은 알갱이 하나가 전체 무너짐을 일으키듯 운도 어느 순간 작은 계기로 큰 흐름을 바꿉니다. 실전 팁. 만약 최근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면 그건 더 큰 변화를 여는 첫 알갱이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무시하지 말고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해 보세요. 잠깐 여기서 스스로를 점검해 볼까요? 최근 한 달을 떠올려 보세요. 내 표정과 말투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은 적 있었나요? 예전 같으면 화났을 상황을 웃으며 넘긴 순간이 있었나요? 새로운 인연이나 우연한 기회가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나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작은 계기로 술술 풀리기 시작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이 중에 2가지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의 삶도 지금 운의 방향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3부. 몸과 마음이 먼저 알아채는 7가지 체감 징조. 우리는 흔히 운이 바뀌는 걸 외부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먼저 바람이 달라지고 피부가 그 변화를 감지하는 것처럼요. 오늘은 상담과 실제 경험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7가지 체감 징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낯선 것에 끌린다. 갑자기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다. 예전엔 관심 없던 강좌가 유난히 눈에 들어온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실전 팁.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1시간 체험, 1일 시도, 1주 실행. 작은 실행을 달력에 바로 적어보세요. 낯선 끌림은 운이 움직이려는 전초 신호입니다. 2. 오래된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예전엔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색하다. 가족인데도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 의미는 관계의 주파수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옵니다. 운이 바뀌면 내 에너지에 맞는 새로운 사람이 곧 다가옵니다. 실전 팁.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관계를 유지 보류 종료로 나누어서 정리하세요. 그 빈자리가 새로운 인연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셋. 말투, 성격 자세가 달라진다. 예전엔 화가 났을 상황인데 이제는 담담하다. 별것 아닌데 눈물이 난다. 말투가 달라지고 몸의 긴장이 달라진다. 이는 내 안의 자아 스키마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나의 틀을 벗고 새로운 나의 옷을 입어가는 과정인 거죠. 실전 팁. 하루에 한 번, 오늘 내 반응이 달랐던 순간을 기록해 보세요. 작은 메모가 쌓이면 당신의 변화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 사소한 일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노래 한 줄, 책 한 문장이 가슴을 때린다. 산책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든다. 이 의미는 내적 의미 체계의 문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사이트라고 부릅니다. 실전 팁. 깨달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핸드폰 메모장에 3줄 기록하고 그중 하나를 바로 실행하세요. 작은 실행이 운을 현실로 끌어옵니다. 5.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 갑자기 이유 없는 피로가 몰려온다. 잠이 늘거나 반대로 잠이 잘 안 온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된다. 이건 병이 아니라 에너지 재정비일 수 있습니다. 운의 교차 구간에서 몸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실전 팁. 검진으로 건강을 확인한 뒤 수면, 햇빛, 걷기 루틴을 2주만 리셋해 보세요. 몸은 가장 정직한 신호를 줍니다. 6. 강제적 변화가 밀려온다. 직장에서 갑자기 자리가 바뀐다. 예상 못한 이사, 원치 않는 퇴직, 왜 지금 이런 일이 싶은 사건이 닥칩니다. 이건 징벌이 아니라 구조적 재배치입니다. 삶이 말합니다. 이 자리는 끝났어. 다른 곳으로 가야 해. 실전 팁. 이 변화가 나를 어디로 밀어내는가?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새 길을 설계해 보세요. 거부하지 않고 타면
오히려 운이 밀어줍니다. 7. 감정 패턴이 바뀐다. 예전 같으면 무덤덤했을 일이 이상하게 크게 와닿는다. 별일 아닌데 며칠씩 마음에 남는다. 이 의미는 새로운 가치와 방향성이 태어나는 진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자아가 재정비되는 과정이죠. 실전 팁. 감정 뒤에는 언제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 말하고 싶은 욕구는 뭘까? 이 질문을 일기처럼 써 내려가 보세요. 다시 쭉 정리해 드릴게요. 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7가지 체감 징조. 1. 낯선 것에 끌린다. 2. 오래된 인연이 멀어진다. 3. 말투, 성격 자세가 달라진다. 4. 사소한 일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5.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 6. 강제적 변화가 밀려온다. 7. 감정 패턴이 바뀐다. 2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이미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4부 인복, 운을 머물게 하는 힘. 운은 누구에게나 들어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인복, 즉 사람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와도 귀인이 곁에 없으면 잠시 스쳐 지나갑니다. 반대로 인복이 있는 사람은 작은 운도 크게 키워냅니다. 운은 들어오는 것이고 인복은 머무르게 하는 힘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명의 50대 가장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홀로 버티려 했습니다. 내가 직접 해결해야지 누굴 귀찮게 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고립되었고 결국 작은 일거리조차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B씨는 달랐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청하고 작은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옛 동료에게 혹시 도와줄 수 있겠나라는 말 한마디가 연결고리가 되었고 지금은 지역 협동조합을 이끌며 2번째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한 가지, 사람을 통한 운의 증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복을 키우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우선 인복을 키우는 5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존중 루틴. 매일 10분 나는 뭐뭐의 강점이 있다를 쓰세요.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존중을 끌어옵니다. 둘째, 부족한 마음 보완. 자신감, 인내, 치밀함, 부드러움. 이 4가지 중 한 가지를 월별로 강화해 보세요. 인성의 균형이 인복의 토양이 됩니다. 셋째, 건강을 예의로 만남 전에 10분 걷고 물 한 컵 마시고 들어가 보세요. 내 건강은 곧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늘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귀인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넷째, 언어의 품격. 험담은 절대 금지. 대신 사실 느낌 요청 구조로 말해보세요. 입은 화를 부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을 여는 문이 되기도 합니다. 5째, 먼저 주기. 소개, 평판, 작은 도움. 먼저 베푸는 사람이 귀인을 끌어옵니다. 귀인은 주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다음은 귀인을 만나는 3단계입니다. 첫째, 준비. 내가 잘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부분을 늘 염두에 둡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귀인이 다가옵니다. 둘째, 접점. 강의, 동호회, 봉사 같은 관심사를 가진 곳에서 귀인은 나타납니다. 우연은 준비된 만남의 다른 이름입니다. 셋째, 유지. 만난 뒤 24시간 안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작은 리소스. 예를 들어 기사 한 편, 자료 하나를 공유하세요. 관계는 이렇게 작게 그러나 꾸준히 이어집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먼저 베푼 적이 있나요? 작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게 뜻밖의 인연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나요? 인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작은 태도, 작은 말,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4부까지는 운의 흐름과 징조, 그리고 인복을 통해 운을 머무르게 하는 방법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예고 없이 닥치는 큰 변화, 강제적 이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부 강제적 변화의 해석, 카이로스의 문.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순간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지금? 원치 않는 퇴직, 갑작스러운 이사, 혹은 관계의 단절. 내가 계획하지 않은 변화가 마치 폭풍처럼 닥쳐올 때가 있죠.
많은 분들이 이때 좌절합니다. 끝났다. 이제 뭘 어떡하지?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위에서 언급했듯이 교훈기라 부릅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카이로스 기회의 때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연처럼 보이는 강제적 변화는 사실 삶이 열어주는 문일 수 있습니다. 사례 1. 퇴직 통보 하루 뒤에 전화. 50대 중반 H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갑작스런 조기 퇴직 통보를 받고 멍하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어디에 쓰일까?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순간 다음 날 한 제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랑 같이 하시겠어요? 지역 문화 공간을 기획하려고 해요. 만약 하루 전이었다면 그는 분명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느낌. 그 선택이 그의 두 번째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지금 H씨는 젊은 세대와 함께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초대였다고 말합니다. 강제적 변화의 의미, 징벌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삶은 때로 우리가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를 강제로 끌어냅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에너지는 고이고 결국 나를 소모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문이 열린 순간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를 카이로스, 즉 정확한 타이밍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회는 정해진 순간에만 열립니다. 사례 2. 원치 않던 이사의 선물. 50대 중반 맞벌이 부부였던 J씨 부부. 갑작스러운 집주인의 통보로 10년 살던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했죠. 그런데 새 집 근처에서 우연히 시작한 작은 동호회가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남편은 재취업 기회를, 아내는 평생 꿈꾸던 취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말합니다. 억지로 끌려온 변화였는데 알고 보니 삶이 우리를 더 넓은 길로 옮겨놓은 거였어요. 이번에는 강제적 변화를 활용하는 4단계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빠른 판단. 왜를 묻기보다 어떻게 활용할까를 먼저 질문하세요. 둘째, 작게 시도. 큰 도약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으로 새 환경을 탐색합니다. 셋째, 피드백 수집. 변화 속에서 얻는 작은 반응과 기회를 기록하세요. 그 안에 새로운 방향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넷째, 크기 조절. 기회가 확신으로 바뀔 때 그때는 주저 말고 크게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원치 않는 변화 속에 계신가요? 억울하게 느껴지고 버겁게 다가오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강제적 변화는 삶의 초대장이다.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작게라도 응하면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6부 실천. 21일 리셋 루틴 주간 점검표. 여러분, 운이 바뀔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흔들리고 관계는 낯설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루틴입니다. 왜냐하면 루틴은 흔들리는 바다 위의 닭과 같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이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잡아줍니다. 아침 루틴, 하루의 리셋 버튼. 하나, 20분 걷기.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 발로 걸어야 합니다. 걷기는 뇌의 전두엽을 깨우고 마음의 과열을 시켜줍니다. 둘, 햇빛 보기. 아침 햇살은 생체 시계를 조율합니다. 수면과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죠. 셋, 깊은 호흡 10회. 가슴과 배를 크게 쓰는 호흡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에 지금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낮 루틴 에너지 관리. 하나, 물 6잔. 수분이 부족하면 불안감과 피로감이 커집니다. 작은 물병 하나를 곁에 두세요. 둘, 카페인 오후 2시 이후 중단. 늦은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다음날 회복력을 빼앗습니다. 셋, 짧은 스트레칭. 2시간마다 어깨를 펴고 목을 돌려주세요.
작은 움직임이 생각의 막힘도 풀어줍니다. 저녁 루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하나, 감사 3가지 쓰기. 오늘 있었던 작은 좋은 일 3가지를 기록하세요. 뇌는 반복된 감사 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시각을 습관화합니다. 둘, 내일 행동 1개만 계획하기. 큰 계획이 아니라 단 하나의 행동. 내일 아침 책상 정리하기, 내일 연락 미루던 사람에게 전화하기. 이렇게 작게 정리하면 내일의 나를 지탱할 힘이 됩니다. 수면 루틴, 회복의 핵심. 하나, 취침 1시간 전 화면 오프. 스마트폰 불빛은 뇌를 낮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대신 가벼운 독서나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혹은 이음나무와 같은 좋은 이야기들을 오디오로 들으시길 권합니다. 둘, 7시간 수면. 운이 바뀌는 교훈기에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재정비됩니다. 수면은 그 작업을 돕는 가장 강력한 회복 도구입니다. 이렇게 아침, 낮, 저녁 수면 루틴을 21일간만 꾸준히 해보세요. 새로운 루틴이 몸과 마음에 세기를 내면서 변화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간 점검표 일요일 30분. 한 주를 마무리할 때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 마음이 끌리는 낯선 시도를 하나라도 해봤는가? 내 곁의 관계 중에서 함께 가야 할 사람,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 이제 놓아도 될 사람을 자연스럽게 구분해봤는가? 스쳐간 작은 깨달음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행동 하나로 이어갔는가? 내 몸이 보낸 작은 신호를 외면하지 않았는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내 인생 지도 위에 올려놓고 방향을 새롭게 그려봤는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고 작은 도움을 건넨 적이 있는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오늘 몇 번이나 진심으로 했는가? 이 7가지만 매주 점검해도 운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운이 바뀌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리듬입니다. 작은 루틴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구나. 7부 케이스북 고난 뒤 열린 문들. 운이 바뀌는 순간은 책 속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상담과 인터뷰에서 만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의 당신 상황과 닮아 있다면 이 사례들이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케이스 A 70대 햇살이 열어준 2번째 인생. 70대 초반 은퇴 후 L씨는 깊은 공허감과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병원에서는 노년 우울증 초기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으로 햇살에 반짝이는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휴대폰으로 찍은 한 장의 사진. 그 순간부터 그는 아침마다 동네를 걸으며 꽃과 나무, 길 고양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그의 일상에 작은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주민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자 사진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용기를 얻어 스마트폰 사진 교실을 열었고 이제는 수십 명의 이웃들과 함께 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L씨는 말합니다. 은퇴 후 찾아온 우울증이 끝인 줄 알았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다시 빛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B. 관계의 비움이 만든 채움. 50대 여성 D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갈등 끝에 결별했습니다. 세상이 텅 빈 것 같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힘들었죠. 하지만 석 달 뒤 우연히 참여한 지역 멘토링 모임에서 평생의 인생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 스승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먼저 내 편이 되어라. 그 말이 인생의 경로를 바꿨습니다. 지금 그녀는 동네 엄마들을 위한 작은 학습 모임을 이끌며 자신도 성장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관계의 끊어짐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위한 빈자리이기도 합니다. 케이스 C.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60대 초반 이 씨는 어느 날부터 이유 없는 피로와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그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 몸이 쉬라고 말하는구나.
그는 과감히 퇴직을 선택했고 대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가와 명상을 배우며 지금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몸의 신호는 운의 전환을 알리는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케이스 D, 뜻밖의 기회 놓치지 않은 선택. 50대 중반 FC는 평생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 알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작은 출판사 프로젝트 같이 할래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글 쪽 일은 해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그는 작은 글쓰기 모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뜻밖의 제안은 카이로스, 기회의 때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합니다. 이 4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은 언제나 새로운 장애의 초대장이었다는 것. 관계의 비움, 몸의 신호, 뜻밖의 제안, 모두가 운이 바뀌는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이런 흔들림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8부 마무리. 낯선 내가 진짜 나.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흔들리고 있나요? 예전처럼 잘 통하던 관계가 낯설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감정이 들쑥날쑥해서 내가 나 같지 않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교훈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흔들림은 끝이 아닙니다. 흔들림은 이동입니다. 낯선 끌림, 관계의 정리, 몸의 신호, 예상치 못한 제안.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라. 인생의 비밀. 명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은 멈추지 않습니다. 늘 흘러갑니다. 그리고 흐름을 아는 사람은 그 물결을 두려움 대신 발판으로 삼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은 변화 앞에서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해석하는 순간 불안은 성장의 에너지가 됩니다. 기억해야 할 3가지.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다면 이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해석이 방향을 만든다. 흔들림을 위기가 아닌 신호로 해석할 때 삶의 길은 달라집니다. 둘째, 작은 행동이 길을 낸다. 하루 10분 걷기, 감사 3가지 적기, 작은 실험 하나. 이 작은 루틴이 쌓여서 큰 운을 머물게 합니다. 셋째, 사람이 운을 머물게 한다. 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길을 낼 때 단단히 뿌리 내리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지금 삶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겁니다. 흔들림 앞에서 멈추지 마세요. 그 길 끝에는 분명 새로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운의 흐름을 캐치하고 실천으로 이어가는 작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와 앞으로의 시간이 더 단단해지고 더 넉넉해지길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길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지혜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음나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